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CK 교육에서 체코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밀라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체코어를 배울 때를 회상을 해보면 저는 체코어를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첫사랑을 대하듯 했던 언어이거든요. 제가 하는 체코어 강의가 여러분께도 첫사랑처럼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두근두근 체코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이고요. 체코를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자, 제목은 아호이 체스카 레퍼블리코 안녕 체코공화국아라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 강의 소개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체코공화국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체코 인사말을 배우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저희 강의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1강부터 20강까지 이어지는 강의인데요. 1강은 지금 우리가 배울 것처럼 체코 국가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강부터는 체코어의 알파벳인 체스카 아베제다부터 배워서 그 다음에 문법과 회화를 쭉쭉쭉 배워가는 식으로 할 거고 20강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복습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는 어떤 국가일까요? 체코는 바로 유럽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 왜 유럽의 심장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북유럽이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쪽이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쭉 가서 동유럽 쪽이 있죠. 그 다음에 남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이 있어요. 그런데 체코는 중유럽 중에서도 또 그 가운데에 속하는 중심부, 가장 핵심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를 유럽의 심장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이시다시피 체코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의 요충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수도는 어딜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낭만의 도시 바로 프라하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우리가 왜 체코어를 배우겠어요? 바로 체코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체코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면적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인구는 약 5분의 1인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DP는 1935달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소득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시면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또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해서 꼭 그렇게 좀 안쓰럽다 이렇게 보일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코의 민족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슬라브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쪽은 동슬라브인이고 밑에 슬로베니아 이런 쪽은 남슬라브족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폴란드와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이쪽 분들은 바로 서슬라브 민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코는 소비에트 연방국가였죠? 거기에서 소비에트 연방국이 무너지면서 유럽연합 가입국이 됐는데 그건 바로 2004년에 유럽연합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이게 됐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여기 이렇게 종교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체코는 무교 비율이 60%가 넘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0%가 넘는 거의 무교 국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산정권 하에 있었다는 이유와 또 다른 이유는 또 밑에서 내려가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프라하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사진 많이 보셨죠? SNS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프라하성은 체코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요. 또 여기 보이는 성 비투스 성당이 있어요. 성 비투스 성당도 보실 수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수도원도 있고 또 소거리처럼 이렇게 작은 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아주 볼 게 많은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뒷배경이 보시면 이 프라하성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하성에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까랄교예요. 우리가 많이 여기서 첫사랑과 걷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는 그런 다리이죠. 자, 까랄교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아까 전에 이 위에서 봤던 다리를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 통로가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다리 끝에 또 양 끝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여기에 지나다니는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세워졌던 건데 현재는 그냥 통행료 목적보다는 그냥 남아져 있는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렐다리에는 이런 동상들이 서 있어요. 이런 동상들이 양쪽으로 15개씩 서 있는데요. 바로 바로크 양식의 성인이나 뭐 또 유명한 사람들, 체코의 성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동상들은 다 모조품이고요. 진품들은 국립박물관에 다 소장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녁에 이렇게 안개가 어스름하게 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볼 동상이 뭐냐면 바로 얀 네포무츠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성인이 되면서 이 동상이 됐을까 하는 내용은 얼마나 이분이 입이 무거운지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왜 우리가 잘 봐야 되냐? 이분은 어떤 왕비가 이분에게 와서 다 고해성사랍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왕비의 남편이죠. 왕이 와가지고 내 부인이 너한테 뭐라고 고해성사를 했니? 하면서 막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 내 부인하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몰아가서 결국 까렐구에서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체코의 순직자로 남게 되셨고요. 또 이분 밑에 네모난 동상에 그 이분이 떨어지는 장면을 동상을 조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만지면 뭐 행운이 온다거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유가 그런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도 문질러서 아주 분홍색 아니죠. 분홍색 말고 금색으로 반짝반짝하게 됐다는 것을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려와서 구시가 광장인데요. 구시가 광장에는 바로 이 야누스 동상이 있습니다. 이 야누스는 혹시 누군지 아시는가요? 바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보다 100년이 앞서서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시는데 어쨌든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 구시간 광장에 이분의 동상을 크게 세워놨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체코의 무교 비율이 높게 된 이유 중에서 영향을 끼치시는 한 분이 되십니다. 자, 이 구시가 광장 안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아까 전에 보셨던 야누스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틴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야누스 동상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야누스 동상을 봤을 때 이쪽 왼쪽에는 오를로이라는 천문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해골의 죽음을 상징하고 뭐 생명을 상징하는 이런 조각들이 오를로이가 시간마다 울리게 되면 나와가지고 배회를 하고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걸 울리는 시간만 되면은 거기 밑에 잔뜩 모여져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구시가 광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신시가 광장이라고도 불리는 바칠라프 광장입니다. 자, 바칠라프 광장은 왜 바칠라프 광장이라고 하느냐? 자, 바칠라프라는 성인이 있어요. 체코 성인, 5대 성인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의 동상이 우리가 보는 이쪽에 서 있거든요. 이쪽 바칠라프 그 동상을 보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호 성인이 있음으로써 우리 이 바칠라프 광장을 훤히 비춰주고 지켜준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돼서 바칠라프 광장이라고 이름이 명명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프라하의 봄이라는 거 아시나요? 1968년도에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하에서 우리가 자유를 주세요라는 혁명을 일으키기 했던, 혁명은 아니죠. 그런 운동이었죠. 그거를 일으켰던 그런 도시이기도, 그 광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여기서 키를 들고 체코 사람들이 막 뛰어나서 키를 들고 키를 막 흔들었어요. 이제 나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린 자유다. 이렇게 해서 키를 울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항상 그 어떤 기념일이 되면은 여기에서 뭐 스크린을 가지고서 그때의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뭐 마켓도 열리고 하는 광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코에 큰 우리나라처럼 뭐 설날 아니면 추석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여기서는 부활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는 체코에서는 무교 비율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태어난다 이런 거보다는 새로 태어난다 이런 거보다는 새 생명을 기린다.
생명의 뭐 축복을 한다 이런 느낌의 부활절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부활절은 항상 4월달이나 5월달 언저리에 목, 금, 토, 일, 월 중에 한 날인데요. 이 월요일이 진짜 그 부활절이고요. 나머지는 휴일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즐기는 마치 추석처럼요. 그런 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활절 때는 남자들이 이제 체코 지방에서 현재 프라하에서는 이런 거 많이 없겠죠, 도시니까. 근데 지방 같은 데서는 우리 여린 버들가지를 엮어가지고 막 리본을 달아요. 그래서 여자네 집에 가요. 그 다음에 띵동 눌러요. 그럼 여자 나오면 그걸로 때리는 거야, 막. 근데 그거를 맞는 여자는 항상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사탕 같은 거, 쿠키 같은 걸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맞는 여자는 불행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그걸 때리는 의미가 건강하고 애기도 잘 낳아라 이런 뜻에 때리는 건데 그걸 못 맞는 여자는 좀 외롭고 슬픈 여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24일, 25일 음식을 준비하고 또 친척집에도 갑니다. 26일까지 쉬는데 보통은 27일까지 가게가 다 문 닫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가족끼리 보내는 어떤 한 해의 그 축복하는 날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새해까지 바로 연결이 되죠. 새해가 되면은 체코 곳곳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체코 곳곳에서 큰 폭죽을 사가지고 막 터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체코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새해가 될 때 갑자기 어디서 총 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이제 죽는 건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폭죽을 그냥 우리 같은 사람도 폭죽을 많이 사와서 막 터트리는 바람에 제가 소리의 질에 겁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새해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애기들 있거나 그러면 밖에 잘 안 나가시는 게 좋은 게 그 먹떠는 맥주병을 바닥에다 다 내리치는 것이 어떻게 간습이에요. 까렐다리에서도.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애를 데리고 가면 막 유리 파편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식인데요. 체코의 음식에는 야채가 굉장히 많이 안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야채가 없는 모습이죠. 거의 야채가 없죠. 감자 튀김이나 다 튀긴 거나 이거는 꼴레노라고 여러분 우리 이 명명은 이 음식의 명명은 꼴레노입니다. 꼴레뇨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한국 분들이 다 꼴레뇨라고 하는데 체코에서 무릎을 뜻하는 꼴레노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무릎에 돼지 무릎이다 해서 꼴레노라고 불리는 음식입니다. 이거는 흑맥주나 맥주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거고 맥주 안주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체코는 맥주 소비율이 사실상 1위예요. 어떤 분은 독일 맥주가 최고라고 하시는데 사실 독일을 갔다 와서 체코를 갔다 오신 분들은 체코 맥주가 더 맛있는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많이 봤죠. 뜨르들로. 뜨르델닉이라고도 부르는 체코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빵인데요. 이렇게 밀가루를 돌돌 말아서 여기에 설탕을 묻혀주시거나 아니면 코코소베? 코코아 가루를 묻혀주시거나 아니면 코코넛 가루를 묻혀주시거나 계피가루를 묻혀주시거나 하는 음식입니다. 요즘에 프라하 가시면은 이 안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주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지하철과 트램이나 뭐 버스는 어떻게 타나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타고 다니는 큰 버스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전깃줄에 매달려 다니지 않는 버스들은 그냥 문이 알아서 열리고 또 승무원이 있어요. 버스 승무원이 표 검사하는 버스 승무원 탈 때 표를 검사해 받아야 돼요. 하지만 지하철이나 그냥 전기로 연결된 버스들 또는 트램은 우리가 스스로 이 버튼을 눌러서 여셔야 돼요. 나 내리고 싶을 때 우리나라처럼 다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역에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섰을 때 이걸 눌러야지 내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탈 때도 이 문을 열고 싶으면 그 버튼, 노란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선으로 연결된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트램표는 우리 조그만 거 담배 파는 거 뭐 그런 거에서 살 수 있지만 또는 그 기계가 있어요. 자동기계, 표기계. 거기에서 꺼내서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시간당 돈이 다른데 그거대로 뽑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실 때는 꼭 찍어야 돼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탈 때 딱 찍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런 기둥 같은 데 옆에 이건 지하철이라서 없는데 트램은 이런 기둥 같은 데 옆에 있어서 꼭 찍고 타셔야 되는데 지하철은 처음에 지하철역 들어갈 때 우리나라 카드 찍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곳에서 찍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안 찍을 수도 있는데 돈 아껴보겠다고 1,000원, 2,000원 아껴보겠다고 안 찍으셨다가 검표원이 가끔 돌아다녀요. 그럼 그분한테 딱 걸리면
4, 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무셔야 되니까 1,000원, 2,000원 아끼지 마시고 꼭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몰라서 못 찍는 분도 있으신데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고 찍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건데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코에서는. 예전에 그 공산주의였을 때 그때 많이들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베트남 분들이 거기서 이제 터를 잡으시고 식당도 하시고 슈퍼도 하시면서 아이들을 낳아서 체코에서 기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체코어도 정말 잘하고 또 체코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체코인들 속에서 어울려 살아면서 커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바나나라고 불러요. 바나니라고 불러요. 왜냐? 자기들은 겉은 노랗다. 황인족이지만 속은 마치 체코인들 백인처럼 그런 사람들이다 해서 바나니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체코 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 문화 부분을 급박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체코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체코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거나 나한테 어른이에요. 또는 어른끼리인데 조금 어색한 사이에 격식을 지켜야 되는 사이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노브리단, 노브리단, 안녕하세요 라는 뜻의 노브리단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날입니다 라는 뜻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반갑다고 얘기하는 것은 깨쉬무니에, 깨쉬무니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장음 표시인데 길게 읽어주세요. 깨쉬무니에, 깨쉬무니에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갑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어머,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약세마떼? 약세마떼? 라고 물어봐 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봤으면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꾸요, 예꾸요 라고 말씀하시고 기분이 어떤지 말을 해야 되겠죠? 맘세 돕셰, 맘세 돕셰 하면 기분 좋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를 묻고 싶을 때는 약세메누에떼 또는 좀 더 공손하게 하고 싶다 약세메누에떼 프로심 이라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여기에 프로심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심 하면 please 같은 뜻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영어에서. 자, 그러면 약세메누에 때 물어봤으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내 이름은 얘기해야 되겠죠. 이메누요세 밀라다. 내 이름을 뒤에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메누요세 밀라다. 이메누요세 소민.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요. 나스크레다노, 나스크레다노. 다음에 또 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라는 뜻도 되겠죠. 나스크레다노는 여기 클레라는 본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봐요, 뭐 다음에 봐요 이런 뜻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보통적으로 안녕히 계세요 라고 쓰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봐요 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우이지메세자스, 우이지메세자스 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또라는 뜻이 들어가서입니다. 자, 여기서 봐볼게요. 제가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때 인사말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Děkuju vám za pozornost. Uvidíme se zas.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들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봐요.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1강 수업 어떠셨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체코를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는 더 흥미롭고 아주 매력적인 체코어를 배우도록 할 테니까요. 2강까지 여러분이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